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당시에 경호원들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 2달 전 일본 경시청 소속 경호원들의 모해 훈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15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월 18일 도쿄 영빈관 앞에서 열린 일본 경시청 경비부의 훈련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경시청이 같은 달 24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모이는 쿼드를 앞두고 모의 훈련을 한 것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요인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 속에서 총성이 울리자 총격범 인근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총격범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 사이 요인을 엄호하던 경호원들은 들고 있던 가방을 펼쳐들고 요인을 감싸 보호합니다. 이어 경호원들은 사주 경계를 하며 요인을 차 안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장의 시큐리티 폴리스도 나라 현 경찰도 다 무능하다. 세금으로 훈련한 게 그 정도냐. 훈련의 결과는 최악. 이 정도로 훈련하고 2발째 움직이다니 너무 이상하다. 이 훈련은 왜 했죠? 퍼포먼스예요.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아베 전 총리 피격 당시 야마가미 데스야가 첫 번째 총격을 가할 때까지 별다른 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베 전 총리 주변으로 경시청 소속 경호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보안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시청의 잘못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전 자위대원이 사건 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체포된 전 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스야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하루 전인 7일 아베 전 총리의 오카야마시 연설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야마가미는 당시 사건 당일 쓴 총과 다른 종류의 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에는 탄환 3발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미국도 점점 일본의 언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쿼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후보국으로서 또다시 한국을 꼽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국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훌륭한 후보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고 세계 12대 경제 대국인데다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뛰어난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쿼드에 추가되면 좋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에스퍼 전 장관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미국이 일본의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본의 확장 억제 약속을 했다며 일본이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지원을 제공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게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전통적인 전투 역량 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더 일치하는 한국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김정은 그리고 북한 문제는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파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비판했지만 이후 2년에서 3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과의 긴장을 낮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한미군 가족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선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자로서 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는 북한 해커들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54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외교협회는 12일 보고서에서 공개된 사이버 관련 통계를 근거로 미국의 4대 적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횟수를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미 싱크탱크는
북한 해커들이 주로 스파이 활동과 금융 절도 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10건, 이란 55건, 북한 5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더는 일본을 신뢰하지 않음을 선언한 셈이라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한국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안전 강국이라던 타이틀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추락이 계속될 것이라 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도 물론 있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고인의 죽음을 축하합니다라는 여전한 댓글로 넘쳐난다. 그 나라의 공적인 입장에 있는 인물들이 조의를 표하려고 또 조문단이 보내져도 그 바닥에 있는 것은 아베의 죽음도 이용하려는 얄팍함이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중요 임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이어 최근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분노가 치밀 뿐 사전에 이 상황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마음 놓고 훈련을 받았을 테지. 어려서부터 철저한 반일 교육으로 이뤄진 나라이고 나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적화하지 말아주면 그만이다. 그런 인식이고 우호관계 따위는 구축하지 못하는 상대다. 거기에 사는 전원이 아니더라도 죽은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 야만적인 언동이 역겹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일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본 내에서 느긋하게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은 외교에 관심도 없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정보전에도 낯선 사람이 많으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런 정보 발신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인식의 양국 차이가 있거나 상대방에게는 식민지 시대가 있기 때문에 세뇌를 통해 일본에 대한 긍정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저 거리를 두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으로 듣고 싶지 않은 정보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외교를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게 경시청의 무능함이 드러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이끌었던 유명인의 목숨을 대가로 드러난 게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반드시 자리에서 몰아내고 현재 경시청을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경시청에 대한 신뢰는 경시청을 넘어 일본의 얼굴로 알려졌던 치안을 어이없는 방식으로 무참히 깨버렸다. 일본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생겨버렸으니 경시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표 인물조차 어이없는 이유로 사망한 지금 일본의 군사력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그에 대한 경우는 너무나 미흡했으며 그도 한 명의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은 그의 안전을 보장했어야 했다. 이미 그가 사망한 시점에서 그저 푸념으로 보이겠으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일본 정부가 국제정세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셈이다. 다음엔 세계로부터 일본이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까지 듣고 싶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일본이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다.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와 테러의 예측 불가함에도 어느 정도 대응책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몸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요인을 감싸고 엎드리게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 대응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모해 훈련을 해왔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결국 참극을 만들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